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킹빵입니다. 자, 오늘 해볼 얘기는 약간 병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병이냐면요, 저는 사실 잔병치레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살 때까지는 계속 죽을 뻔했더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소화천식 때문에 숨을 못 쉬는 날이 많았다 그래요. 거의 응급실 가는 게 엄청 많았고, 또 심지어는 병원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첫 기억이 뭐냐면은, 저는 풀밭에서 헌터팡 영상에서 메뚜기 잡듯이 풀 막 이렇게 뒤져가면서 메뚜기 찾았던 그런 기억이 제 인생의 첫 기억이에요. 그게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4살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이랑 같이 보여주니까. 또 하나 더 있어요. 아팠던 기억. 어렸을 때 제가 5살 때인가 자다가 오줌을 쌌어요. 침대에다 오줌을 쌌는데 저는 되게 혼날 줄 알았는데 엄마가 그냥 괜찮아 하고, 엄마가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발 밑에서 엄청 기도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아마 그때가 이제 소화천식이 엄청 심했다가 거의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단계에서 갑자기 또 제가 아파버리니까 엄마 거기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엄청 막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우리 엄마는 천주교 다니고 굉장히 독실하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살면서 좀 아팠던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포경수술입니다. 이 포경수술을 옛날에는 태어나자마자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자아 형성에 의해서 안 좋다는 그런 뭐가 나왔대요, 논문이. 그래서 엄마는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갈 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포경수술이란 게 자연 포경이란 게 있어요. 약간 이제 랭식기가 이렇게 세모처럼 생겼는데 로경 수술을 하면은 이게 롱그랗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수술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위생 때문에 사실 합니다. 위생 때문에. 왜냐면은 세모 녀석은 사실 위생상 안 좋아요. 그냥 때도 많이 끼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동그란 녀석으로 변하면은 이게 굉장히 때도 안 끼고 그냥 되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냄새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뭐 생리적인 얘기니까. 근데 이 라이언 포경이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세모난 녀석인데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불행하게도 자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저는 태어나서 제가 받는 첫 수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남아있는, 어렸을 때 막 여기 막 찢어지고 눈 옆에 찢어지고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기억도 안 나요.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로경 수술이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어디 병원 가서 수술을 하는 첫 경험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앞에 이제 어떤 사람이 로경 수술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딱 나왔는데 제일 친한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가 절뚝 거리다가 저 보더니 안녕 이런 것도 안 해요. 이러고 말아요. 이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와, 이거는 진짜 롯데 따는 건데 어떡하지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팔을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고 누워있어요. 누워있고 이제 눈은 수건으로 감싸줘요. 그리고 나서 주사를 놓기 시작하는데 저는 진짜 여기 이러고 발발발발발 떨고 있었죠. 보통 마취 주사라고 하면요, 잇몸 치료 같은 거 할 때도 뭐 한 방 이렇게 2방 놓고 끝나잖아요. 한두 방. 처음에 한 방 다 나왔을 때 진짜 이거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지 않는 그곳에다가 주사바늘을 꽂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한 방 놓고 나서 어휴 다행이다 끝났겠지 했는데, 갑자기 한 방 더 놓더니 그렇게 7방을 놨어요. 돌려서 이렇게 놓더라고요. 와, 큰일 났다 하고 나서 마취가 된 느낌이 안 들어요. 이 마취가 되면 여기는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막 입이 뭔가 삐뚤어져 있거나 아니면 지지직거린다든가. 근데 여기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도대체 마취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하는데 막 싹둑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전 발발발발 계속 떨고 싹둑 발발발발 레이저로 지징하면서 막 오징어 타는 냄새 나요. 무슨 냄새, 배고프다 막 이 생각 개 많이 하다가 10분인가 15분 만에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구나 끝났다 하고 눈 떠보래요. 눈에 이제 수건 같은 걸 덮어놨는데 그걸 치우시더라고요. 그걸 치우고 이제 딱 봤는데 간호사분이 종이컵 2개를 이렇게 보고 고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 소주컵 종이컵 있죠, 조그마한 거. 그리고 하나는 일반 종이컵. 막 고르시다가 그래 큰 걸로 하자. 거기서 저도 모르게 어린 놈이 뭘 안다고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도 잘 태어났군. 아빠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이컵을 끼고 이제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마취가 풀 때 지지직거리면서 풀리잖아요. 풀리는데 일단 엄마 차에 뒷자리에 가서 이렇게 벌레도 누웠어요. 그냥 다 벗고. 왜냐면은 세모난 녀석이 껍질을 벗기면은 안에 동그란 녀석이 나는데, 이 동그란 녀석은 어떻게 보면 이 살 안에 있는 속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연해가지고 데이면은 화상 입은 것처럼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지를 싹 벗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엄마 차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취가 슬슬 풀리면서 미친 듯한 고통이 느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는 잠을 못 잤어요. 보통 저처럼 이렇게 안 심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심했었어요. 왜 심했냐, 이제 그때는 이제 혈기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벨이 업셋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술을 해서 꼬맨 막 자국도 있고 그런데 이게 벨이 업셋이 되면은 늘어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한 일주일간은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어쨌든 제 기억에 처음으로 남아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수술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큰 고충이 뭐냐, 로줌을 쌌잖아요.
싸잖아요. 이제 남자들은 서서 이렇게 싸잖아요. 예를 들어 허벅지가 여기 있고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이렇게 슉 나가야 되는데 소변을 볼 때 소변이 안 나와요. 처음에 막 뭔가 앞에서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야, 이러다가 내 로추가 잘려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힘주면은 이 소변 줄기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 허벅지를 다 타고 올려요. 그래서 로줌을 살 때도 무조건 바지를 전부 다 벗고 사야 돼요. 아니면은 내렸던 바지나 팬티나 이런 거 싹 다 젖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한 거의 2주 동안 쌓야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때 당시에 막 뛰어나가 놀잖아요. 종이컵 끼고 개 뛰어놀았거든요. 뛰어놀 때도 공중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가려면은 대변기 칸에 들어가가지고 바지 싹 다 벗고 그렇게 하고 막 휴지로 허벅지를 개 닦으면서 싸야 돼요.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잘 아물었어요. 잘 아물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제 기억이 뭐냐면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성적인 질환이 딱 두 개가 있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 툭하면 배 아픈 거, 그리고 편두통. 이 편두통이 햇빛 이런 데 받으면 엄청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여름에 컨텐츠 찍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름에는 저희 컨텐츠 찍을 때 항상 저는 야외에서 뭘 잡으려고 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덥기 때문에 진짜 뭐 길 가다가 햇빛 같은 거 오래 맞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부터 아파요. 그래서 컨텐츠 하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항상 가지고 있던 질환들 빼고는 없었다가 제가 26살 10월쯤이었을 거예요. 2016년 10월쯤이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하루 일과가 어땠냐면은 오전 8시까지 백다방에 가서 오후 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강남역으로 넘어가서 3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은 옛날에 신논현역에 코미디 헤이븐이라고 스탠드 코미디가 잠깐 딱 들어왔을 때 아는 형이 신논현에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다 코미디 클럽 같은 거를 미국처럼 차렸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알바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홀서빙 같은 거 이제 술집 알바 하면서 갑자기 제 이름 호명되면 올라가가지고 저 무대하고 막 이런 식으로 병행을 했었어요. 무대하고 내려와서 다시 홀서빙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하루 일과가 내내 그거였어요. 주 5일인가 주 6일을 아침에 백다방이라고 1시에 끝나면은 3시까지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오후 10시까지 일하고 이게 하루 일과였어요. 그리고 주 5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머지 주말에도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면역력도 엄청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그렇게 한 2달째를 이어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백다방에서 일을 하는데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거의 끝날 때쯤에.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픈데 코미디 클럽 가가지고 좀 웃고 떠들고 하면은 괜찮겠지 하고 가서 이제 일하면서 웃고 떠드는데 좀 더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자고 집으로 가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괜찮아진 거예요. 금방. 그냥 일반 편두통이구나. 제가 편두통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편두통이구나 해가지고 룰랄링구 있죠. 룰랄링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뭐 하냐 쉬냐? 그래서 쉰대요 내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해서 룰랄링구가 그때 구로에 살고 있었거든요. 구로까지 지하철을 타고 룰랄링구 집에 가서 막 놀았어요. 막 놀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잘 때는 아무런 이상 없었는데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눈이 이렇게 떠진 거예요. 진짜. 이게 뭐지? 이거 뭐지? 내 몸이 너무 이상한데? 딱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뭔가 잘못했다. 일단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은 두통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두통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어 하고 내가 룰랄링한테 얘기했어요. 야, 나 몸이 너무 이상하다. 집에 가야겠다. 근데 자기도 그때 당시에 지금 재수씨죠. 지금 재수씨 만나러 제가 사는 쪽으로 가야 된대요. 제가 그때 구이동 쪽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이동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제 둘이서 가는데 룰랄링과 저한테 말을 한마디도 안 걸었어요. 왜냐면 제 표정이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대요. 근데 저도 지하철 딱 가면은 스크린 도어에 비친 내 얼굴이 진짜 이렇게 돼 있고 얼굴 반쪽이 이렇게 비대칭이 돼 있는 듯한 한쪽은 내려가 있고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듯한 이런 얼굴로 제가 스크린 도어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뭐지 하고 지하철에 앉아서도 잠도 안 오고 그냥 이대로 가고 있었어요. 진짜 지나간 사람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와 저 새끼 표정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룰랄링구보다 제가 먼저 내렸거든요. 야 나 간다 이런가 룰랄링구가 야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뻗었어요. 근데 이 뻗기 전에 약을 먹었는데 제가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굉장히 잘 들거든요. 타이레놀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잘 안 들더라고요. 아스피린을 2알을 먹고 자고 일어나면 거의 90%는 좋아졌어요. 정말 심각하게 아프지 않는 이상. 그 2알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진짜 머리가 계속 누가 진짜 망치로 개치는 듯한 이런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참자 이거였어요. 계속 참자 한번 참아보자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방 안에 있는 엄마한테 얘기했죠. 엄마 나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응급실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 집안이 많이 기울어 있었어요. 많이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 와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스탠드 코미디 돈 안 되는 거 그거 그냥 한다고 해서 그거 취업도 안 하고 엄마 아빠는 그냥 그래 대신에 내가 도와주진 못하지만 네가 일해서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마인드였어요. 엄마 아빠도 지금 이제 빚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빚 갚느라 굉장히 바쁘게 일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응급실 가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아볼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정말 죽을 듯이 아팠는데 참아볼게 하고 방에 들어가서 또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잠이 안 청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머리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버티는 정도였어요. 진짜 침대에서 막 다리 막 다 올라가가지고 진짜 이러고 있다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그 부엌에 식탁 있잖아요. 식탁을 딱 잡고 이러고 부여잡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 뛰쳐나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응급실 가야 된다 해서 그때 이제 앰뷸런스 차를 부른 거예요. 그때 제가 앰뷸런스를 처음 타본 것 같아요. 제 기억상에는 처음 타봤어요. 근데 앰뷸런스가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은 처음 타봤는데 이렇게 눕잖아요. 앰뷸런스 뒤에 눕는데 두통이 올 때 머리에 피가 쏠리거나 뭐 담배를 피거나 노래를 세게 부르거나 해서 숨이 잘 안 쉬시면은 두통이 엄청 심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통 올 때는 그냥 가만히 피 안 쏠리게 누워있는 게 최고예요. 근데 이 앰뷸런스가 이렇게 일자로 평탄에 대해서 눕혀 있어야 되는데 대가리 쪽이 살짝 이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앰뷸런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피가 쏠리니까 대가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또 앰뷸런스에서 너무 아파요.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갔어요. 제 기억상 처음으로 응급실에 간 것 같은데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링거를 꽂고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노트북 같은 거 고장나가지고 컴퓨터 AS 센터 가잖아요. 거기서 또 잘 돼요. 아팠는데 병원에 가니까 괜찮아져요.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작용하잖아요. 그때도 그냥 링거만 맞고 누워있었는데도 뭔가 좀 괜찮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아빠가 옆에서 이제 지키고 있다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경과를 좀 지켜봅시다. 퇴원하세요 해가지고 퇴원했어요. 퇴원하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바로 소리 지르었어요. 으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또 이게 미친듯이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괜찮아졌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앰뷸런스를 불러서 응급실에 갔어요. 다시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 뇌수막염인 것 같다. 뇌수막염?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이 제가 4살 때인가 3살 때 뇌수막염 한번 걸린 적이 있대요. 이게 성인 뇌수막염 또 다른 게 있나 봐요. 뇌수막염인 것 같은데 이거를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검사를 할 때 척추 쪽에 흐르는 척수액이란 게 있는데 그 척수액이 굉장히 일정량이 돌아다닌대요. 예를 들어 3cc가 돌아다니면 딱 3cc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척수액을 소량을 뽑아가지고 이 척수액을 검사를 해야 이게 뇌수막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척수액을 뽑을 때 이 척추 쪽에다가 주사바늘을 꼽은 다음에 하거든요. 그리고 이 척수액이 예를 들어 3cc가 있다고 치면은 1cc를 뽑아요. 그럼 2cc가 남잖아요. 근데 이게 척수액이 채워지는데 피처럼 바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좀 걸린대요. 그때 부작용이 드는 게 뭐냐면은 머리에 엄청난 중력을 느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리지. 어쨌든 일단 검사해야 되니까 뽑자 하고 그 들것 같은 데 있죠. 거기에 실려가지고 대장 내시경 하듯이 옆으로 이렇게 누웠어요. 옆으로 누워가지고 주사를 이제 딱 꼽았는데 다른 선생님이 오시더니 이 선생 그 선생님이 이미 제 척추에 주사바늘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예? 거기 아니잖아. 거기 밑에 넣어야 되죠.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옆으로 넣어가지고 뭐야 씨부라 내 척수액 다른 거 말고 이상한 거 뽑는다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갑자기 주사바늘 뽕 하고 뽑더니 여기군요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실험 단계였나 봐요. 뭐 누구든 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가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옆에서 보고 직접 하면서 실수도 해보고 그 실수의 대상이 단지 나였을 뿐이지 리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척수액을 뽑았어요. 척수액을 뽑고 나서 저는 바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계속 누워있었어요. 정말 하루에 한 12시간 이상은 누워있었던 것 같은데 잠자는 시간 빼고요. 일어나 있는 시간이 1시간이 안 됐죠. 이 침대도 전동 침대였어요. 징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징 이렇게 세워지는 거였어요. 첫날 입원했을 때는 계속 누워있다가 둘째 날은 이제 조금 두통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좀 진짜 병원에 오고 링거 맞고 막 하니까 관리를 받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이제 침대를 올렸어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징 하면서 올렸거든요. 딱 올렸는데 갑자기 여기 머리 위에 진격의 거인 같은 사람이 두 손으로 해서 머리를 꽉 누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징 일어났는데 엄청나게 중력으로 누르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척수액 그 부작용입니다. 척수액이 일정량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갑자기 중력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몸이 이렇게 돼요. 하면서 목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 다음에 다시 바로 이렇게 누워져. 누우면은 또 거짓말처럼 말끔해져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갔어요. 나중에는 계속 제가 적응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병명을 보니까 뇌수막염이 맞았어요. 이 뇌수막염은 세균성과 바이러스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세균성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으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정말 제가 아팠지만 저는 정말 다행히도 이 뇌수막염이 자가 면역으로 나을 수 있는 뇌수막염이었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 머리가 겁나 아프고 정말 미칠 듯이 아팠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겪었던 고통 중에 최고였거든요. 그렇지만서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알아서 자가 면역으로 나올 수 있는 뇌수막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인가 요거는 안 된대요. 이거는 그냥 두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두잖아요. 바보가 된대요. 정말 이게 뇌 한쪽의 기능을 잃어버려가지고 신체적 활동이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도 만들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병원에 왔어야 됐어요. 내가 이게 단순히 이 뇌수막염 가지고 이게 자연적으로 낫는 뇌수막염이지 아니면은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뇌수막염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딱 일주일을 입원을 해서 일주일 입원하다가 이제 그때 은혜랑 사귄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거거든요. 근데 은혜가 한번 병문안을 왔었어요. 은혜가 병문안을 왔다고 하니까 이제 저도 어쨌든 이제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어나서 링거 그거 잡고 1층에 있는 은혜를 마중 나갔거든요. 마중 나가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계속 누워만 있다가 여러분 딱 걸을 때는요, 내가 어떻게 걸었지? 왜 이렇게 어지럽지? 진짜 이렇게 걸어요. 저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은혜가 그 멀리서 그걸 보고 너무 불쌍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병원복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가가지고 은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저 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 엄마 처음 은혜랑 만나고, 다음 날이 또 하필 제가 태어나는 날이었는데, 태어나는 날이 저희 누나 결혼식이었어요. 저희 누나 결혼식인데 제가 사회를 봐주기로 했어요. 근데 또 아픈데 어쨌든 사회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 빵꾸 나면 누가 사회를 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누나 사회 보고 뒤풀이 하려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또 어지러움증이 오더라고요. 머리는 하나도 안 아픈데도 어지러움증이 계속 남아요. 그래서 또 어지럽고 비틀대면서 또 은혜랑 집으로 다시 가고 이랬었죠. 그 이후로는 뭐 딱히 그렇게 아프고 그런 게 없었는데, 장염 진짜 독하게 걸린 적이 있는데 막 바지에 똥 싸고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마 다음 얘기로 넘어갈걸요? 끝!